영마 시작할게. 영마는 떠돌아다니는 삶이야. 떠돌아다니는 삶. 다니는 삶. 출생의 비밀이야. 여기 최장수 영감 있지? 최장수 영감이 여기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면 하계장터야. 여기 보면 공간적 배경은 하계장터인데 하계장터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되는 곳이고 장터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 장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지, 그지? 이 하계장터에 36년 전에 이 최장수 영감이 남사당패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농악놀이 공연하는 그런 뭐 제주도 부리고 이런 남사당패를 꾸려갖고 여기 하계장터에 있는 주막에 와서 머물다 간 거야. 머물다 갔는데 그래서 하계장터 그때 주막에 주모하고 이 최장수 영감 사이에 옥화가 태어난 거야. 옥화가 태어났는데 그럼 옥화는 36살이겠지. 36살이고 주모는 지금 그러니까 옥화의 엄마는 돌아가시고 옥화가 지금 이 하계장터의 주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옥화한테는요. 옥화는 또 떠돌이 중하고 사이에 아들 성기가 태어나는데 얘가 최장수 영감도 남사당패고 지금은 채 알지? 소쿠리 같은 거. 이 최장수란 말이야. 장수이기 때문에 옥화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 최장수 영감도 떠돌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옥화의 남편이었던 이 중도 떠돌이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있잖아. 아들도 이게 역마살이 끼었다 그러거든. 성기도 떠돌이 삶을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얘도 뭐 역마살을 타고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옥화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떠돌고 남편도 떠도니까 이 아들만이라도 자기 옆에서 두고 같이 정착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얘도 떠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쌍계사 절에 가가지고 이 역마살을 잠재우려고 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옥화는요. 이 최장수 영감이 자기 아버지인 줄 몰라요. 아버지인 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 최장수 영감이 개연이라는 딸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옥한테 내가 장사를 갔다 올 동안 우리 딸아이 좀 맡아줘 달라면서 맡기고 가는 거야. 근데 옥화가 보니까 얘가 개연이란 애가 참하고 괜찮아. 그래서 이 성기가 나이가 더 많아요. 개연이보다. 성기랑 둘이 어떻게 해요? 혼인을 시킬 생각인 거야. 혼인을 시켜가지고 이 성기의 역마살을 잠재우고 정착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둘이를 계속 의도적으로 가까이 붙여두고 그리고 개연하고 성기도 서로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그랬는데 이 옥화가 우연히 개연의 머리를 빗겨주다 보니까 개연이 기 뒤에 사마귀가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사마귀가 있거든. 사마귀가 있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얘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최장수 영감한테 왔는데 물어본 거야. 혹시 여기 다녀간 적이 없냐? 그러니까 36년 전에 와가지고 다녀간 적이 있다. 옥화가 36살이거든. 36살이니까 아이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네. 그러면서 어디 갔냐면 또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보겠지.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 그치? 점쟁이한테 가봤어. 물어봤어. 혹시 이러이러한데 쟤하고 이 개연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일까요? 하니까 둘이 자매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개연이하고 옥화랑 자매간이니까 그러면 성기랑 개연이는 어떤 관계야? 이모와 조카 사이잖아. 이모와 조카 사이인데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옥화는 아무한테도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분녀 관계고
자매 관계이라고 안 밝힙니다. 안 밝히고 그냥 개헌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데 개헌하고 성기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잡아줬으면 하는데 개헌은 성기가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안 잡아주고 이렇게 떠나고 그리고 성기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고 나중에 자, 그 낳고 난 다음에 결국 영마의 삶을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출생의 비밀에 관한 얘기. 자, 장면 포인트 보면 오카와 개헌이 오카와 개헌이 여기는 자 이복 자매간이다. 그치? 이복 자매간이고 성기와 개헌이는 조카와 이모 사이야. 이모 사이고요. 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를 알게 된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정리해보자. 이걸 아는 인물은 전체를 아는 인물은 오카뿐입니다. 자, 이거 이별하는 장면이야. 이제 개헌을 떠나보내는 장면이야. 개헌과 최장수가 떠나가는 장면이야. 아가 잘 가거라. 아가는 누구야? 개헌이야. 개헌이 보고 누가요 지금? 오카가 인사합니다. 오카가 개헌의 조그만한 보따리에 돈이 든 꽃주머니 여비를 주는 거지. 차비를 주는 거야. 개헌에 대한 오카의 마음이야. 오카의 마음인데 개헌이 자기 이복 동생만 아니면 딱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복 동생이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 미안함에 그리고 그 애틋함에 미안함과 애틋함에 지금 꽃주머니에 돈 몇 푼 넣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럼 잘 가라고. 자,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주며 하직하였다. 개헌은 애걸하듯 호소하듯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오카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너라. 오카는 개헌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개헌은 오카의 가슴에다 얼굴을 물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자, 개헌을 머리를 쓰다주면서 자, 또 오너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개헌의 마음을 모른 척 하는 거야. 개헌은 어떻게 해요? 성기가 좋아져가지고 여기서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개헌의 마음을 모른 척 하는 거야. 개헌의 마음을 모른 척함. 그러자 개헌은 오카의 가슴에다 얼굴 묻고 엉엉 소리 내고 울기 시작하고요. 이별의 슬픔이지. 이별의 슬픔. 슬픔을 표현했고요. 오카가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둥그스름한 어깨를 쓸어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은 이제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이제 오카도 풀이 죽어 있는 거야. 자, 이별을 수용하는 상황이야. 이별을 수용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오카에게 하직하였다. 할아버지도 거기 가보시고 이 할아버지가 최장수 영감이잖아. 자기 아버지 되는데 안 밝혀요. 할아버지도 거기 가보시고 살기 여의찮거든. 여기 와서 우리하고 함께 삽시다. 가보고요. 사는 게 힘들면요. 여기 와서 같이 삽시다. 아버지에 대한 정이지 그지. 최장수 영감에 대한 오카의 애정이야. 오카의 마음, 오카의 애정이 드러나 있고 오카는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 오빠가 누구니? 이 오빠가 성기지 그지? 편히 사시오. 개헌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다. 자, 성기와 헤어지기 싫은 거야. 성기와 헤어지기 싫음.
승기는 개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펄떡 일어나 개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덕어덕 걸어오다가 돌려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성같이 개연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두 번째, 오빠 편히 사시오. 되풀이해서 하직 인사를 하지 그지. 왜? 되풀이하여 하직 인사를 하는데 하직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왜 할까요? 떠나기 싫은 거야. 떠나고 싶지 않음.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은 뭘까요?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떠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음. 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 오빠 편히 사시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승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 승기가 너무 우유부단하지 않냐? 답답하지, 그지? 좀 잡아주던가. 그지? 굉장히 승기는 지금 이별하는데 자기도 개연이 좋아하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입니다.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오카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은 듯이 승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더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에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분노야. 사랑에 대한 분노. 그냥 승기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거든. 아무것도 모르면 이렇게 좋아하면 어머니 나 개연이랑 결혼할래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 만한데 안 그래요. 오빠 편히 사시오. 세 번째다. 오빠 편히 사시오. 굉장히 절박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야. 절박하고 절망적인 심정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자, 이 두 인물들은요 너무 슬퍼요. 지금 헤어져가지고 너무 슬픈데 햇빛은 아주 곱게 비치고 버들가지 거기에 뻐꾸기도 아주 명랑하게 오는 거야. 인물의 심리와 이 배경이 너무너무 대조적이지. 인물들의 심정가는 무관하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고 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인간의 운명이 연상되는 거야. 연상됨. 그리고 우리 옆에 기퉁이 한번 보자. 자, 이별을 대하는 태도 보면요. 개연은 지금 오빠 편히 사시오. 작별 인사만 3번을 반복해요. 자,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왜? 승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길 나 좀 잡아주세요. 그런 마음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기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지, 그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개연이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기만 할 뿐 잡아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장트이를 지나 비스듬히 올라간 산모퉁이를 돌아 구례 쪽으로, 이제 개연이 가는 방향은 구례야. 구례 쪽으로 나고 모퉁이를 도는 곳에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개연은 이 소나무 밑까지 오자 나무 둥지에다 얼굴을 대고 서서 한나절 동안이나 소리내어 울고 갔다 하는 것을, 그러나 그 이듬해 늦은 봄에야 성기는 알게 되었다. 자, 성기는 그리고 이제 아파요. 자,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계속 성기는 이 이별한 후에 아파요. 자, 성기가 시련의 아픔으로 누웠던 거야. 시련의 아픔으로 누웠고요. 누움. 그랬다가 이듬해 우수 경침도 다 지나 청명무렵, 봄이야 봄, 우수 경침 다 봄이야, 청명무렵 한 4월 5일쯤, 우리 식목일쯤이 청명이야. 무렵 비가 질금 그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부드러지고, 버들가지가 실같이 부드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봄이지. 계절적 배경이 봄이고, 봄은 소생의 계절이야. 배경이 봄이고, 이 봄 소생의 시기에 성기가 다시 일어난 거야. 회복된 거야. 일어남.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돌아온 옥화는 성기의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강원도 쪽에는 아버지가, 옥화의 남편이 뜨돌이 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기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야. 성기의 아버지가 있는 곳. 너 아버지 찾아갈래?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니? 이거는 뭐야? 정착생활 하는 거지. 정착하는 삶을 살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또 고개를 돌려요. 정착하는 삶도 안 살겠다는 거지.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 성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거의 단념하고 하였을 때 옥화는 이양 죽고 말 것이면 어미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왜 개연을 그냥 떠나보냈는지, 이제 옥화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왜 내가 개연을 안 잡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 놀고 갔던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없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기바퀴 위에 사마귀를 보아 개연은 최장수 영감은 아버지고 개연은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하노라면서 자기 왼쪽 기바퀴 위에 금정 사마귀까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하면서 요까지에 개연과 만남을 반대한 이유를, 개연과 만남을 반대한 이유를 요약적으로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옥화 아버지가요, 화개장터에 처음 왔을 때야. 화개장터에 처음 왔을 때.
가슴이 섬찟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나. 하도 아슬했어. 이튿날 악양으로 가 무당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잘되는구나. 자, 요것 무당이 뭐라고? 계영과 옥화가 이복자매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복자매라고 말함.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한 형령한 강체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결혼시키겠지. 알고 이모 조카 사이인데 어떻게 하겠니, 그지?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이게 이제 계영과 성기 사이를 갈라놓은 이유지. 계영과 성기 사이를 갈라놓은 이유고요.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구나 생각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기가 모든 걸 체념하고 일어난 거야. 자, 여기서 보면요. 자, 핵심 태그 볼게요. 최장수 영감과 고향으로 떠나는 계연을 붙잡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성기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 관계도 보면 최장수 영감하고 옥화는 부녀 사이고, 그리고 계연하고도 부녀 사이지. 그러니까 옥화와 계연은 이복자매가 되고요. 그러면 옥화하고 성기는 모자지간이지. 그러면 계연과 성기는 이모와 조카 사이가 됩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흥영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가 있는 쪽이 강원도 쪽이야. 강원도도 안 가고요. 생각도 없고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할 생각도 없어요.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 정착 생활 해라, 이래라 저리라. 고지식한 미련은 성기를 붙잡아 두는 거야. 성기를 붙잡아 두는 것. 그런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자, 이거 운명은 어쩔 수 없다고. 타고난 운명이 떠도는 삶이면 떠돌고 살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운명을 어쩔 수 없음을, 운명을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성기의 결정에 맡기는 거야. 성기의 결정에 맡김.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 누웠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한 달이 조금 넘고 난 다음에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하객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름 해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들어. 자, 회복한 거야. 막걸리를 들이켜 술을 마신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완전히 성기가 완전히 회복된 거야. 완전히 회복됨. 자, 성기가요, 옥화들어.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옆판, 엿장수를 하겠다는 거잖아.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 놀랐던 거야. 자, 미련은 버렸지만, 같이 살겠다는 미련은 버렸지만 충격인 거야. 미련을 버렸지만 그래도 충격인 거야.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려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하계장터 길 위에서 승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이적삼엔 명주수군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승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걸방에서 느직하게 엉덩이 점에다 걷었다. 이 목판에 새하얀 가랑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박물은 뭐 바느질 도구, 화장품 이런 것들이야.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이제 세 갈래 갈림길이 있는데 하계골 쪽은요 성기가 살던 곳이야. 성기가 살던 곳. 이곳은 안 가겠지. 여기서 떠나가니까 그지. 살던 곳이고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간 길은 하동. 하동은요. 자, 운명을 받아들이는 곳. 운명이 뭐야? 떠도는 운명이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곳. 받아들이는 곳이고 그리고 구례는 아까 전에 누가 간 거야? 개헌이 간 곳이지. 개헌이 있는 곳이야. 그럼 여기 운명을 거슬리는 곳이야. 개헌이 있는 곳이야. 이 세 갈래 길에서 과연 성기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하계 쪽은 안 가겠지. 자, 서남으로 간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그녀 누구야? 개헌이지. 개헌이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 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어디로? 하동 쪽으로 가는 거야. 하동 쪽으로 간다는 것은 떠돌이 삶을 살겠다는 거야. 떠돌이 삶을 선택. 그러니까 운명을 선택한 거야. 다시 말하면. 운명을 선택한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그의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하여스는 육자백이 노래까지 흥얼흥얼 나오는 거야. 육자백이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운명을 수용하니까 운명에 순응하니까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야. 운명에 순응함으로써 자, 슬픔을 극복하고 있어. 슬픔을 극복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성기에게 금정 사마귀를 보여주며 개연과 자신의 관계, 우리가 이복 자매간이야 이렇게 밝히는 옥화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성기 앞에 놓인 세 갈래 길은 하계골은 살던 곳이지. 과거의 삶이고 구례는 지금 누가 간 곳? 개헌이 간 곳이지. 그지? 그러면 운명을 거슬리는 삶. 개헌이 찾아가면 운명을 거슬리는 거지. 그지? 그럼 하동은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갈래 길 어디? 하계골 그리고 하동 구례로 난 세 갈래 길에서 하동 쪽을 향해 떠나는 성기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작품 전체 줄거리를 보면 하계장터에서 주막하고 있는 옥화 아들 성기가 나오고요. 이 아들 성기는 역마살을 낀 애야.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애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계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장날에만 집에 오게 했는데 최장수 영감이 딸 개연이를 주막에 맡기고 가는데 얘가 참 괜찮아. 그래서 성기와 개연을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결시켜가지고 성기가 정차 생활하면서 역마살을 막으려고 하는데 개연이 왼쪽 귀바퀴에 사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성기하고 개헌이 가깝게 못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최장수 영감이 왔을 때 최장수 영감한테서 36년 전에 이주막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복 동생이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최장수 영감과 개헌을 떠나보내고 성기와 개헌은 결국 이별하게 돼요. 이별하게 되면서 성기가 알아눕고요. 이 모습이 안타까운 옥화는 자신의 아버지가 최장수 영감이라는 것과 개헌과 자기는 이복 자매간인 걸 털어놓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성기는 기운을 차리고요. 이런 여름 어느 장날 성기는 여판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결국 유랑의 길 역마살이 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니? 하동 쪽으로 가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